자, 팔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체를 선정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나요? 그럼 당연히 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빛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현재까지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바로 빛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절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속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와서 방 안에 불을 켜면 방 전체가 한순간에 환하게 비춰지고 야간에 손전등을 비추면 빛이 즉각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지구의 규모를 통해 빛을 보았을 땐 보통 빛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상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규모를 벗어나면 빛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서 속도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이유엔 빛이 오히려 아주 느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구에서 빛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느껴지는 원인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구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빛의 속도는 약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하며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이 엄청난 대저택 크기가 아닌 평범한 크기의 방이라면 방 안에서 전등을 켰을 땐 전등에서 나오는 빛은 0.0005초 안에 전방위로 퍼져나가며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되죠. 인간의 눈에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이 당연한 원리와 결과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통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 역시 전자기파, 즉 빛의 속도가 아주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선 어마어마한 속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주로 멀리 나아간다면 이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빛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게 느껴집니다. 빛이 지구에서 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25초가 소요되는데요.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도착했을 당시 지구의 관제센터와 통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였죠. 지구에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약 1.25초가 소요되었고 그 후 우주비행사가 보낸 메시지는 1.25초가 걸려 지구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왕복하는 과정에서 약 2.5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달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과 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죠. 마이크를 이용한 음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최소 2.5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는 플레이 중 한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치 않게 트롤이라고 몰리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오겠죠. 이런 상황들은 모두 빛의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이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도 없죠.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이것이 바로 광속불변의 원리죠. 지구와 달의 교신 속도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 멀리 나아가면 점점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화성은 달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지구와 화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2년의 주기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것을 반복하는데 화성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울 때는 지구로부터 출발한 빛이 약 3분이면 도달할 수 있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약 22분이 소요되죠. 따라서 화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구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만약 먼 미래에 인류가 화성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구에 살고 있는 팔로 여러분들이 화성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메시지가 화성에 전달되기까지는 약 22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은 화성인이 가능한 한 빨리 메시지를 회신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약 22분이 걸려 도달하게 되죠. 따라서 곧바로 답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44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런 걸 걱정할 때는 아니죠. 하지만 공상과학 속의 이야기 같은 이 전제는 먼 미래에는 인류에게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며 이는 화성과 지구에 공존하는 인류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점점 멀어져 분리주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 근본적인 원인은 빛의 속도가 아주 매우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 멀리 떨어진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은 지구에서 빛이 도달하기까지 약 33분에서 53분이 걸리며 나사에서 발사한 목성 탐사선 주노의 정보를 처리하고 탐사선의 궤도 수정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약 2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곧바로 지구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도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약 8분이 걸리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속도는 보이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느립니다. 따라서 태양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에서는 약 8분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빛의 느린 속도로 인해서 태양계 외곽 지역에서는 통신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명왕성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는 약 5시간 이상이 걸리며 현재까지 이 이야기는 모두 태양계에 국한된 이야기에 불과하죠.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태양계에서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에는 4.24광년이 걸리게 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는 지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만약 인류가 이 행성들 중 하나에 정착했다면 지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선 약 8.5년의 시간으로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야 하죠. 단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만 해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냐면 말이죠. 지구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행성에 인류가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곳의 사람들은 2013년의 뉴스와 유행을 보고 듣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의 시대가 개막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안전과 책임을 되새기는 한국의 아픈 기억인 세월호 사건 전이었으며 지금처럼 유튜브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스페이스 팔로우 채널을 시청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대중화되기 전이겠죠.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알 리 없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거주인들에게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해도 이미 그 메시지가 도달했을 땐 너무 늦어버렸을 겁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달하는 데에는 4.24광년이 걸리고 곧바로 회신받기까지 약 8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류의 수명을 80년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프록시마 센타우리 행성에 살고 있는 누군가와 최대 8개에서 9개의 메시지만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모습이 우주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에 대한 최고속 통신의 모습입니다. 우주에는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같은 별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이보다 더 멀리 있는 수십억, 아니 수조 개의 별과 행성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빛의 속도는 너무도 느리게 느껴질 것이죠. 광속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 굉장히 느리며 우리의 우주 탐사는 어쩌면 필요하지 않은 헛수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 해내는 인류의 끈질긴 탐구욕으로 미루어 본다면 언젠가는 많은 우주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빛의 속도로 인한 통신의 제한은 현재 큰 문제가 되진 않으나 결국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인류는 더 빠른 자동차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는 더 빠른 로켓을 원했죠. 그리고 1980년대에서 90년대는 더 빠른 컴퓨터를 원했고 2000년대에는 더 빠른 인터넷을 원했죠. 그리고 인류는 이 모두를 달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빛보다 더 빠른 것을 갈망할 때가 올 것이고 이 마지막 숙제가 해결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